그러니까 학위 논문과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은 굉장히 이제 여기도 써냈지만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학위 논문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 논문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을 이만큼 탐색을 해서 내가 이 이론도 탐색하고 저 이론도 탐색하고 이 이론도 탐색했는데 그중에 이 이론이 내가 생각하는 연구 주제에 맞아서 채택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여러 논문들을 다 훑어보고 그중에서 요런 변수들을 선택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을 내가 살펴봤는데 그중에 이 연구 목적과 이 이론과 이 변수들하고 맞는 건 이 연구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 요 밑에 써드린 것처럼 A, A1, A2, A3, A4, 그다음에 B1, B2, B3, B4 이런 식으로 되게 막 방대하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그러나 이게 학술지에도, 그러니까 SCI나 SSCI에도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리뷰어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많게는 세 건, 다섯 건 정도 리뷰 요청이 오고 또 적게는 한 건에서 세 건 정도 오는데 그 리뷰만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리뷰는 보통 해외 학술지 리뷰는 무료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시간을 들여서 읽고 리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리뷰어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주 꼼꼼하게 다 읽고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친절하게 다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리뷰어들이 이해하는 만큼, 내가 읽고 이해하는 만큼 거기서 나온 잘못된 점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노력을 막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이 사람이 쓴 걸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하고 읽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리뷰어들이 읽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전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들은 과감하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논외의 정보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되게 그 스토리 라인에게 맞게 연구 목적에 맞게 그 중요한 것들만 남겨서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때 아니 그 문장과 문장 사이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문단하고 문단 넘어갈 때도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했잖아요.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세밀하게 작성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갭을 이어가는 거지 쓸데없는 얘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이 가져가는 학술지가 가져가는 큰 흐름을 쓸 때에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쓰되 쓸데없는 얘기는 다 빼라는 거죠. 그래서 문단과 문단 사이에 불필요한 문단도 과감하게 제거하고 내가 이론으로 쓴 이론이 있다면 다른 이론들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쓴 방법론이 있다면 다른 방법론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거론하는 순간 되게 논문이 부산스러워져서 리뷰어들이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리뷰어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거 왜 안 썼어라고 물어보면 그때 가서 더 애드해서 그 한두 문장 더 넣으면 되는 거죠. 나중에 리비전에서.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굵직한 논리를 구성하는 게 좋고 clarity, 그러니까 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쓰는 것이 좋고 구체적 설명을 넣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리뷰어들도 이 정도 다 알 거라고 추측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실제는 리뷰어들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다양한 리뷰어들이 존재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써드린 것처럼 이론만 크리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법론 위주로 크리틱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그 논문에 쓰인 그 키워드 하나에 꽂혀갖고 그것만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어들이 다 이 논문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도 게스트 에디터로다가 혹은 이제 스페셜 에디터로다가 그 이제 에디터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 그러면 리뷰어들 초대할 때 이 논문에 맞춰서 이 논문이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한다 그러면 의료보험 전문가 하나 초대하고 삶의 질 전문가 하나 초대하고 이 안에 방법론 쓰인 사람 초대하고 이렇게 초대를 하거든요. 리뷰어를 초대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의료보험 전문가가 삶의 질에 대한 엉뚱한 크리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리뷰어가 삶의 질이나 의료보험에 대해서 본인은 잘 알지 못하지만 난 이게 이해 안 간다라고 막 질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이 정도는 다 알겠지 하고 막 생략하는 것들에서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설명을 넣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최대한 친절하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더, 그러니까 독자들이나 오디언스, 그러니까 리뷰어들 입장에서 내가 다시 한번 그 탈구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 글을 다 써놓고 바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 머리를 싹 비우는 거예요. 이 논문을 쳐다도 보지 말고 이 논문에 대해서 토픽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말고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 써놓은 논문을 한 일주일 뒤, 뭐 그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그 나도 내가 쓴 걸 이해를 못하는 지점들을 다 리뷰어들이 크리틱하는 지점들이 돼요. 그러니까 리더나 오디언스, 리뷰어 입장에서 탈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고전 이론을 제외하고는 최신 레퍼런스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된다라는 점도 잘 아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